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 특히 반도체는 폭탄을 맞은 듯 많이 빠졌죠. 그나마 이 2차전지 ETF는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 등락폭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ETF의 특징답게 강보합과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모두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보합 수준으로 끝이 났죠. 자,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자, 국내 2차전지 관련 ETF들도 KLX 2차전지만 0.72% 올랐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모처럼 이 오늘 장에서 상승을 해줘서 비중이 높은 KLX가 제일 높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ETF들은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앞으로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성장성이 큰 만큼 그 변동성도 크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고 하락 시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의 판매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관련 인프라도 증가를 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는 바로 ESG죠. 환경과 사회와 기업 구조인데요. 가장 핵심은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존폐 여부가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 지향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 전기차의 확대 보급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이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ETF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고, 큰 산업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뉴스들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수록 더욱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분야에 투자를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이 배터리 시장을 누가 더 빠르게 잠식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더 비싼 이 가격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하고 있죠. 각 나라별로 이 전기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보조금에만 의지할 수는 없겠죠. 근본적인 이 전기차의 원가 절감도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 누가 더 좋은 성능의 싼 가격 전기차를 생산하느냐가 분명히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배터리 가격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특히 배터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다 보면 이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수명이 줄어들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폐 배터리가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표처럼 업계에 따르면 이 폐배터리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조 6,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20조 2천억 원까지 넘어서서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 규모로 약 360배 정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정말 엄청나게 커질 시장인데요. 이 폐배터리를 무조건 버리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ESG와 어긋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차전지의 시장 확대와 함께 커가고 있는 사업이 바로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이 전기차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는 이 배터리 가격을 누가 먼저 더 낮출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겠죠. 테슬라는 최근 발표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통해서 이 배터리 셀 소재의 약 92%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다 쓴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90%는 쓸 수가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이 배터리 원가 절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되는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 등의 이 혼합물인 검은 덩어리를 농축과 정제 과정을 통해서 92%까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네바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자체 재활용 설비 1단계를 설치했고,
거기서 니켈 1300톤, 구리 400톤, 코발트 80톤을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니켈과 코발트 등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등에 사용이 되는데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광물이죠. 처음 원료 구입 시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 배터리 제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중국은 현재 배터리 원자재인 나트륨을 내세워서 제조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세계 1위의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은 얼마 전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처음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었죠. 나트륨은 리튬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쉬워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리튬 이온을 대체하기는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전기 오토바이나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이 전력 소비가 낮은 곳에 먼저 탑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성능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원가 절감의 한 가지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는 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 사용 대신에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설치량은 총 11.3GWh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5%나 늘어난 가운데 3원계 배터리 설치량은 5.5GWh, LFP 배터리 설치량은 5.8GWh로 2018년 이래로 처음 LFP 배터리 설치량이 이 3원계 배터리를 앞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LFP 배터리 설치량만 떼어서 보면 7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3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LFP 배터리가 완전히 주류 배터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중급 모델과 고급 차량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이 3원계 배터리가 주력으로 쓰이겠지만 중저가 모델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가 주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모델 3와 비아디의 모든 전기차 시리즈에 이 LFP 배터리가 앞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서 중국 내 LFP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의 저가 전기차인 우링 홍강 미니의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성능의 배터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가형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홍강 미니의 판매 급증도 LFP 배터리 사용 증가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전기차의 가격 또한 낮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에 부합하는 전기차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가격이 앞으로 또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3사 배터리 기업도 손을 놓고 있진 않겠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배터리 재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변환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GM과 합작 설립한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북미 최대의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과 이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BMR, 즉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이라는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고 하는데요. 내년 초에 이 BMR 시험 공장을 세우고 2025년부터 상업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독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주사로 전환되고 나면 이런 배터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으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런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중국과 국내 2차전지 관련 ETF에는 정말 알짜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꾸준히 모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업 하나 버리고 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모자란 기업들은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ETF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삼성 SDI 역시 폐배터리 전문 기업과 협업 중이고 향후 이 해외 사업장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작게 보면 이 전기차와 배터리 하나지만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전기차의 확대 보급으로 인한 배터리 관련 전반적인 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투자 역시 이 배터리 산업의 큰 그림과 함께 중장기로 이어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